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17페이지 채권 채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하단에 그림 1이 있죠? 예, 그림 1 보세요. 예, 제가 미리 좀 써놨는데 우리가 채권이 있고 채무가 있습니다. 채권이라고 하는 건 받을 돈을 이야기하고 채무는 갚아야 될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권은 회계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으로 구분해서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채무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가지 매입채무, 미지급금, 차입금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출채권하고 매입채무가 있는데 이 채권 채무는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다라고 하는데 이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상기업 있죠, 상기업. 예, 상기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물품이 뭐예요? 상품이겠죠. 상품을 사고 파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가 상기업은 상품을 사고 파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그다음 제조기업 있죠. 근데 제조기업은 원재료를 구매해서 원재료를 가공해서 그걸 제품으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제조기업이잖아요. 그럼 제조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물품, 즉 일반적인 상거래는 어떤 물품을 다루는 걸 이야기할까요? 원재료하고 제품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원재료하고 제품. 우리가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건데 이렇게 팔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을 우리가 재고자산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품은 재고자산이다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그 채권 채무는 우리가 매출 채권 매입 채무를 쓰는데 그 다루는 물품은 상품, 원재료, 제품 요거라고 아시면 되겠고, 자 그럼 채권은 받을 돈이니까 어떤 것을 판매하고 받을 돈을 이야기하냐면요. 상품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매출 채권이다라고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원재료는 판매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은 아니고 얘는 무조건 사오는 자산이죠. 얘는 사와서 가공해가지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원재료는 판매용 자산은 아니에요. 구매용 자산이에요. 그래서 팔았을 때 받을 돈, 뭘 팔았을 때 받을 돈을 이야기하냐면요. 매출 채권은 상품하고 제품을 판매하고 받을 돈이 매출 채권이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매입 채무가 있는데 매입 채무는 샀을 때인데 사고 갚아야 될 돈. 우리가 물품을 구입하고 갚아야 될 돈이 채무잖아요. 채무인데 어떤 물건을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을 이야기하냐면요. 상품하고 원재료를 구매하고 갚아야 될 돈이 매입 채무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기초 회계 원리 할 때는 제가 개정 과목을 외상 매출금하고 외상 매입금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회계 1급에서는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여기 무슨 의미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품을 100원에 외상 판매하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분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요. 대변에 제품 매출 100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기 때문에 차변에 오는 개정 과목은 뭐냐면요. 외상으로 받을 돈은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고,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제품을 100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수령하였다. 어음에 대한 회계처를 아직 안 배웠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분개를 일단 해볼게요. 어음을 받았다. 자, 그럼 제품을 판매했으니까 대변에는 뭐가 올까요? 제품 매출이 100원 이렇게 오겠죠? 제품 매출이 100이 오고, 자, 받은 거는 뭘 받았어요? 어음을 받았죠. 어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쓰는 개정 과목이 받을어음인데, 그럼 뒤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일단 요렇다라는 걸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분개를 할 때는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은 외상 매출금이고, 그냥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어음인데, 분개를 할 때는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이 개정 과목을 따로따로 써요. 근데 우리가 12월 31일 날에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상태표에 표시를 할 때는, 보고를 할 때는 이 두 개정 과목을 합쳐가지고 뭘로 통합해서 표시하냐면요. 매출 채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한다라는 거. 우리가 분개할 때는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인데 정보 이용자한테 보고를 해줄 때에는 저 두 개정 과목을 합해서 뭘로 보고하면 되냐면요. 매출 채권으로 통합해서 보고한다라는 거. 그래서 매출 채권은 외상 매출금하고 받을어음을 합한 개정 과목이 되겠습니다. 근데 분개할 때는 외상 매출금 받을어음 따로따로 쓰셔야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매입 채무. 매입 채무도 마찬가지인데 상품이나 원재료를 외상으로 구매하면 외상 매입금, 상품 원재료를 구매하고 어음을 발행했으면 지급어음이고, 우리가 실무상 개정 까먹고 외상 매입금 지급어음 쓰는데 12월 31일 날에 정보용지한테 보고해주는 재무상태표에는 이 두 개정 과목을 통합한 매입 채무로 보고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 미수금하고 미지급금인데 이것도 미수금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금액, 받을 돈을 이야기하고 미지급금은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은 돈,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인데 어떤 거에 대한 채권 채무냐면요. 얘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다라고 하는 거는 상품, 그 다음에 원재료, 그 다음에 제품 이외의 물품을, 제품 이외의 물품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혹은 외상으로 샀을 때가 미수금,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팔았으면 외상 매출금이겠죠. 그 이외의 거, 예를 들어서 건물을 외상으로 팔았다. 건물을 외상으로 팔았으면은 그 미수금이 돼야 돼. 미수금. 그래서 회사의 가장 중요한 물품은 이 상품, 원재료, 제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는 개정 과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쓰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중요한 물품하고 중요하지 않은 물품을 판매하는 거, 요거를 구분해서 쓰고 있는데 그게 매출 채권하고 미수금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수금은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 상품, 제품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팔았을 때, 그다음 미지급금은 상품 원재료 이외의 것을 외상으로 구매했을 때가 미지급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대여금은 빌려주고 받을 돈이 대여금이 되겠고, 그 다음 차입금은 빌린 돈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전대차거래, 금전을 빌려주고 빌리는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가 대여금 차입금이거든요. 그 대여하다, 빌려주다. 예, 빌려주다. 우리가 책을 대여하다라고 하잖아요. 책을 빌려준다라는 말이고, 이건 빌려준 걸 이야기하고, 차자, 이 차자가 들어가는 건 항상 빌리는 자 입장이단 말이에요. 빌린 돈을 차입금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게 지금 자산 부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채권 부분을 볼 거고, 채무는 나중에 저기 부채 가서 볼 거단 말이에요. 그럼 순서가 이 순서대로 일단 볼게요.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미수금, 대여금,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18페이지 가보세요. 자, 18페이지 매출채권의 회계 처리가 있죠. 1번에 매출채권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매출채권이란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인 상거래. 계속 읽어보면은 일반적인 상거래라 함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상품, 제품 등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을 말한다라고 돼 있죠. 그냥 상품, 제품을 판매하는 거, 그게 일반적인 상거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두 번째 끝에 실무에서는 매출채권을 신용의 형태에 따라 외상매출금과 받을어음으로 구분해서 회계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 보고용 재무상태표에는 두 계정을 통합해서 매출채권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게 이 말이죠. 분기할 때는 따로따로 하는데 외부 보고용 재무제표에는 이 두 계정 과목을 합해서 매출채권으로 통합해서 표시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 2번에 외상매출금 있죠? 외상매출금. 자, 외상매출금은 상품이나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이 외상매출금이잖아요. 그 하단에 사례가 있는데 1번에 제품을 5만 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외상으로 했다. 그럼 대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이 제품 매출이겠죠?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자, 제품 매출이 얼마가 오냐면요. 5만 원이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차변에 오는 계정 과목은 뭐가 돼요? 외상 매출금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제품을 외상으로 판매하고 받을 돈은 외상 매출금이 되고, 2번에 외상 매출금 5만 원을 전액 현금으로 해소하여 당좌에 입하였다. 외상대금 받은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외상 매출금이 어디로 빠져야 되겠습니까? 대변에 빠져야 되겠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5만 원이 빠지고, 자,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을 뭘로 받았나요? 당좌에 입하였다. 당좌 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당좌 예금 5만 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대금 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볼게요. 자, 19페이지에 이제 받을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인데,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이거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칠판을 좀 지우고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어음 회계 처리 볼게요. 자,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9페이지. 자, 어음 회계 처리인데, 자, 어음은 일단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약속어음, 한어음, 금융어음 등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환엄 뭐 그런 거 몰라도 되겠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어음은 이 약속어음. 약속어음만 일단 아시면 되세요. 자, 약속어음이란 뭐냐? 제가 미리 그림을 좀 그려놨는데 여러분들 교재 19페이지 하단에 약속어음의 형태가 있죠? 예, 그거예요. 자, 약속어음은 이렇게 생겼는데 어음을 보면은 이렇게 금액이 있어요. 어음상의 금액. 그래서 약속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음상의 금액을 자, 여기 지급일이 나와있죠? 발행이라고. X1년 10월 1일 날 발행을 했는데 어음상의 금액 10만 원을 X1년 12월 15일 날, 즉 지급일 날에 홍길동한테 하나은행 동작 지점에서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증서예요. 그래서 이 종이를 들고 있으면은 지급일 날에 돈 받겠죠. 네, 그게 어음인데 우리가 물건을 팔았을 때, 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외상으로 할게요 이런 거보다는 이런 종이에다가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적어주는 게 아무래도 믿음이 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외상 거래를 할 때 그냥 외상으로 할게요보다는 이렇게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종이에다가 적어주는 게 훨씬 더 믿음이 가는데 그런 용도로 쓰이는 증서가 약속어음이다라는 거. 그래서 약속어음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시 정의하면은 어음상의 금액을 어음상의 지급일 날에 어음상의 지급일에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한 증서가 약속어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10만 원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어음을 발행한 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12월 15일 날에 돈을 10만 원 갚아야 되겠죠. 빚이겠죠. 자, 그 다음에 20페이지 가볼까요? 20페이지에 상단에 어음의 회계 처리 있죠. 기본적인 어음의 회계 처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음을 일단 받은 자 입장에서 자, 어음을 수령했을 때,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품을 100원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 자, 그럼 제품을 100원에 팔았으니까 대변에는 뭐가 올까요? 제품 매출이 오겠죠. 예, 대변에는 제품 매출 100원이 올 거예요. 무조건 제품 판매하면은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제품 매출 100원. 자, 그 다음에 뭐를 받았대요? 약속어음을 받았죠. 어음을 받으면은 받을 돈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음을 받았을 때 그 받을 돈, 어음을 받아서 생긴 받을 돈을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받을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차변에 받을 어음 10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품을 100원에 판매하고 약속 어음을 수령하였다. 어음을 받았으면은 받을 어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더 들어볼게요. 자, 원재료를 100원에 구매하고 약속 어음을 발행하다. 약속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자, 그럼 원재료를 100원 주고 샀으니까 차변에 원재료 100원이 오겠죠. 원재료 100원. 자, 그 다음 어음을 발행했죠. 예, 어음을 발행하면은 빚이 늘어나는 거니까 대변에 뭐가 오냐면요, 지급 어음 10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습니다. 어음을 받았으면 받을 어음, 어음을 발행했으면은 지급 어음, 갚아야 될 돈이잖아요. 나중에 갚아야 될 돈, 빚이죠, 빚. 예, 그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지급 어음. 어음 대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음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해서 지급 어음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20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어음에게 처리해서 판매자 입장에서 팔았을 때 차변에 받을 어음, 대변에 제품 매출이라고 돼 있죠. 근데 회수했을 때는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빼면서 차변에 돈 들어오죠. 자, 그다음 구매자 입장에서는 차변에 원재료이고 대변에 뭐가 와요? 어음을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이 오잖아요. 지급어음. 그 다음에 그 어음 대금 갚았을 때는 대변에 있는 지급어음을 차변에 빼면서 대변에 돈 나가죠. 자, 어음에게 처리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4번 어음의 배서. 예, 배서 한번 보겠습니다. 배서가 뭐냐? 자, 배서라고 하는 거는 이 배자가 등배자고 서자가 그 서명하다인데 뒷면에다가 서명하는 거, 예, 그걸 배서한다 이런 말을 써요. 여러분들이 수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수표를
편의점 같은 데 가가지고 물건 구입하고 줬을 때 뒷면에다가 인적사항 적으라고 하죠. 그걸 이서한다 이런 말을 쓰는데 수표를 상대방한테 넘길 때 뒷면에다가 이서해서 넘기잖아요. 어음도 마찬가지로 그 상대방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 넘길 때 뒷면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누구누구에게 넘기겠다라고 사인해서 넘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 한다라고 하냐면요. 배서한다 그런 말을 쓰겠습니다. 배 이게 등배자 서가 사인하다인데 뒷면에 사인하여 어음을 넘기는 거 그걸 배서한다. 그래서 배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기는 걸 이야기해요. 자, 그럼 배서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어음을 넘기는 경우가 총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추심위임 배서, 추심위임 배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어음의 할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서 양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어음을 뒷면에 사인하여 넘기는 행위는 크게 3가지. 추심위임 배서, 그 다음에 어음의 할인, 그 다음에 배서 양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에 잘 나와요, 배서는. 그래서 배서는 보통 분계가 이래요. 차변에 바드럼이 있죠. 차변에 바드럼이 있는데 자, 어음을 넘기는 거잖아요. 상대방한테 어음을 넘기는 거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바드럼이 대변에 빠질 거예요. 그래서 보통 분계 형태가 이렇게 차변에 있는 바드럼을 대변에 빼는 분계, 빼는 분계들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거. 총 3가지에 대해서 볼 건데 추심위임 배서부터 먼저 볼게요. 좀 칠판을 요거 좀 지우고 갈게요. 자, 그러면은 20페이지에 추심위임 배서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추심위임 배서. 자, 추심위임 배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먼저 추심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요거부터 볼게요. 추심이라고 하는 거는 돈 받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면은 현수 막 붙어 있고 그래요. 추심 대행해 드립니다. 뭐예요? 띈 돈 받아들인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추심은 돈 받는 거고 위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 상대방한테 그 돈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런 돈 받아주는 일을 보통 누가 하겠어요? 은행이 하겠죠. 그래서 어음에 대한 추심은 그 은행에다 보통 위임을 해요. 그래서 돈 받는 것을 은행한테 위임하면서 배서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뒷면에 사인하여 어음을 넘기는 걸 이야기하죠. 돈 받는 것을 은행한테 위임하면서 뒷면에 배서하여 어음을 넘기는 거, 요거를 추심위임 배서다라고요. 그래서 추심위임 배서는 돈 받는 것을 은행한테 위임하여 뒷면에 사인하여 어음을 넘기는 걸 추심위임 배서다라고 하는데 보통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갑법인이 있다라고 할게요. 자, 갑법인이 자, 을한테 제품을 판매했다라고 할게요. 자, 제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을로부터 갑법인이 어음을 한 장 받아왔다라고 할게요. 자, 어음을 받아오면은 갑법인 입장에서는 차변에 받으러 자, 어음을 500원짜리 받아왔다라고 할까? 그럼 차변에 받으러음 50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뭐가 오냐면요. 제품 매출 500원. 예, 이렇게 분계가 되어 있겠죠? 자, 근데 이 어음을 가져왔는데 이 어음을 봤더니 어음의 지급 장소가 어디냐면요. 을이 거래하고 있는 은행이 부산의 신한은행이었다라고 할게요. 부산 신한은행 가가지고 이 어음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음상의 금액 500원을 받으려고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갑법인이 있는 곳이 서울이었다라고 할게요. 갑법인이 서울에 있는데 어음 대금, 이 어음에 있는 지급 장소가 부산의 신한은행이면은 갑법인이 부산까지 가려면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차비도 안 나오겠죠. 500원 받으려고 부산까지 가는 거는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법인은 지가 거래하는 은행이 예를 들어서 하나은행이었다고 할게요. 하나은행, 서울에 하나은행이었는데 하나은행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돈을 받아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려니까 차비도 안 나올 것 같아. 네가 대신 받아줄 수 있겠냐라고 해요. 대신 받아주겠죠, 당연히. 예. 왜냐면 이런 거 하는 일들이 은행의 고유 업무니까는. 은행 간에는 전산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돈 받는 거는 크게 일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대신 받아줬어요. 갑법인이
부산에 있는 신한은행으로부터 해가지고 돈을 대신 받아가지고 갑법인한테 줬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갑법인은 하나은행한테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했으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하나은행한테 뒷면에 사인하에 넘겼겠죠. 네.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네, 대변으로 빠지겠죠. 어음을 은행한테 넘겼으니까 하나은행한테 추심을 의뢰한 거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 500원이 빠져요. 빠지고 하나은행은 돈을 받아줬으니까 차변에 돈이 들어오겠죠. 자, 돈이 들어오는데 이 돈이 다 들어오겠어요? 아니면은 은행에서는 돈 대신 받아준 비용을 요구하겠어요? 당연히 요구하겠죠? 예, 그때 그 비용을 뭐라고 하냐면요. 추심료다라고 해요. 추심료. 예, 추심료를 떼고 돈 준다라는 거. 그럼 추심료가 예를 들어서 50원이었다. 이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예, 수수료 비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심료 빼고 현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450원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심이인배서는 돈을 대신 받아달라고 은행한테 부탁하면서 어음을 넘기는 걸 이야기하는데 어음을 넘겼기 때문에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일단 대변에 빠져야 된다. 요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돈 받죠. 돈을 받는데 받을 때 뭐를 띄고 돈을 받나요? 추심료 띄고 돈 받죠. 요 추심료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추심료를 우리가 어떤 계정 과목을 사용하냐면요. 수수료 비용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꼭 외워두세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예, 추심료는 수수료 비용이다. 자, 그럼 20페이지 하단에 사례 한번 볼까요? 추심인배서. 자, 거래처로부터 받은 어음 10,000원을 하나은행에 추심 의뢰하고 추심료 25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받을 어음 10,000원이 있었는데 자, 차변에 받을 어음 10,000원. 자, 차변에 받을 어음 10,000원이 있었는데 이 어음이 만기일이 됐는 모양이에요. 만기일이 돼가지고 어음 대금 받으려고 지급 장소로 가려고 하니까 차비도 안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가 거래하는 은행에다가 어음 추심을 의뢰했단 말이에요. 대신 받아달라고 어음 대금. 그럼 어음을 넘겼겠죠.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10,000원이 빠지고 자, 그다음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건데 자, 돈이 어떻게 들어오냐 봤더니 추심료 25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죠. 그럼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 했어요? 250원 띄었는데 추심료는 제가 계정 과목을 수수료 비용으로 쓴다라고 썼죠. 그래서 수수료 비용 250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뭘로 받았대요? 현금. 그럼 차변에 현금 9,750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음이 대변에 빠지고 추심료 띄고 돈 들어오고 뭐 이런 구조가 되겠죠. 자, 추심인 배서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하단에 이번에 어음의 할인이 있죠. 예, 어음의 할인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할인. 이건 좀 칠판을 지워야 되겠다. 제가 쓸 부분이 길게 써야 돼가지고 예, 칠판을 좀 지우고 갈게요. 자, 하단에 어음의 할인 보겠습니다. 어음의 할인. 네. 어음의 할인인데 어음을 할인한다. 이거는 어음을 매각한다라는 의미로 보셔도 되는데 자, 이건 어떤 경우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X1년도 4월 1일경에 만약에 어음을 10,000원짜리를 하나 받았다라고 할게요.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대변에 제품 매출 10,000원이겠죠. 제품을 10,000원에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받을 어음 10,000원 이렇게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받을 어음 10,000원. 자, 이런 경우인데 자, 어음 대금이 만기가 예를 들어서 X1년도 11월 15일이었다라고 할게요. 그럼 11월 15일 날이 돼야지 어음 대금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은 X1년도 11월 15일이나 돼야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보통 회사들은 자금이 항상 보면은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어음을 중간에 은행에다가 매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매각하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자, X1년 11월 15일 날에 만기일인데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X1년도 한 10월 5일경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내다 판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다가 회사가 돈이 없으면은 어음을 내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융시장에 가가지고 어음 사세요 이러는데 보통 이 어음은 누가 사주겠어요? 역시나 은행이 사주겠죠. 그래서 X1년도 10월 5일 날에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했다고 할게요. 어음의 매각. 자, 은행에다가 어음을 매각하면은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어디로 빠지겠어요?
팔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이 대변에 빠지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10,000원 이렇게 빠져요. 자, 근데 은행은 이 어음을 사면은 이 어음 대금을 다 주겠어요? 아니면 어음 값을 깎겠어요? 깎고 주겠죠? 왜냐면은 이 은행은 어음을 받아봤자 11월 15일까지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어음 대금을 깎는데 그때 깎는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할인료다라고 해요. 할인료. 할인료를 차감하고 돈을 받을 거단 말이에요. 할인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할인료는 어음의 만기 금액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365분의 1수로 계산한다라는 거. 그래서 할인료는 어음의 만기 금액 곱하기 할인율 곱하기 365분의 1수인데 어음의 만기 금액이 얼마짜리예요? 10,000원짜리죠. 10,000원짜리이고 그 다음에 할인율이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어음을 발행했다. 그럼 그 어음 할인율은 높겠어요? 낮겠어요? 아무래도 낮겠죠. 왜냐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어음 대금을 떼먹을 확률이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뭐 동네에 구멍가게 뭐 슈퍼 같은 데에서 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 대금을 은행에다가 할인을 요구했다. 은행에서 아예 사주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사준다 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할인율을 요구할 거단 말이에요. 할인율은 어음을 발행한 회사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시험에서는 몇 프로라고 주겠죠. 예를 들어서 그냥 10%라고 할게요. 시험에서는 주는 비율로 하면 돼요. 자, 근데 이 할인율은 연 할인율이죠. 그래서 1할 계산을 해야 돼요. 365분의 1할 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이 어음을 사고 나면은 만기일까지 돈을 못 받으니까 이 기간에 대한 이자 성격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간에 대한 걸 요구하기 때문에 만기일까지 남아있는 잔여 일수를 계산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일수가 며칠이냐면요. 10월 달은 며칠이지? 10월 31일까지 있나? 네, 31일까지 있으니까 26. 그 다음에 15 더하면은 41일이 되겠네요. 41일. 근데 이 일수는 시험에서 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계산하라는 문제 안 나와요. 할인율 자체를 계산하라는 문제 자체가 안 나오는데 일수까지 계산하라. 그런 문제 안 나와요. 할인율, 계산 문제는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 저희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요. 할인료가 10,000원 곱하기 10% 곱하기 40일 나누기 365일 하면은 112원 나오겠네. 할인료가 112원이 돼요. 자, 그럼 112원이 깎이고 돈이 들어오잖아요. 자, 이때 깎인 돈을 할인료다라고 하고, 할인료는 어떤 계정 과목을 쓰냐면요. 자, 우리 받으러움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움 합해서 매출채권이다라고 썼죠. 그래서 받으러움 매출채권인데 이 매출채권을 은행한테 지금 뭐 한 거예요? 팔았죠. 팔면서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실 본 금액이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런 계정 과목을 쓴다라는 거. 112원을 빼고 할인료 112원을 빼고 자, 10,000원이 빠지고 할인료 112원 띄고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현금이 9,888원. 예,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맞나? 9,888원. 예, 요만큼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라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세요. 계정 과목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음의 할인은 시험에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잘 나오기 때문에 요 분계는 꼭 아셔야 되고, 그 앞에 추심 있잖아요. 추심하고 헷갈리지 마세요.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썼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되냐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추심하고 할인하고 차이가 뭐냐? 추심은 있잖아요. 어음이 만기가 돼야 돼요. 만기일 날에 어음 대금을 대신 받아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띄는 비용이죠. 추심료는. 근데 할인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다가 어음을 지금 뭐 한 거예요? 내다 판 거죠. 그래서 내다 팔았죠. 만기가 되기 전에 회사가 돈이 없어가지고 은행에다가 어음을 내다 파는 거. 예, 그게 어음의 매각 할인이죠. 할인. 그래서 은행에다 어음을 내다 팔았더니 어음 대금이 깎이죠. 내가 받아야 될 돈보다 깎인 금액으로 돈을 받기 때문에 어음을 매각한 거를 어음을 할인했다. 이런 말을 쓰겠습니다.
자, 21페이지 상단에 사례 볼까요? 사례 보시면은 만기가 3개월 남은 받을 엄 10,000원을 할인하고 할인료 25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받았다. 시험에서는 보통 할인료를 줘요. 할인료가 얼마다라고 주니까 그 금액으로 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계산하라는 문제는 시험에 거의 안 나와요. 자, 그러면은 만기가 3개월 남은 받을 엄 10,000원이니까 받을 엄은 차변에 있겠죠. 차변에 있는 받을 엄 10,000원, 이 엄을 은행에다가 내다 판 거죠. 할인한 거죠.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은행에다가 엄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떨어야 되겠죠. 대변에 받을 엄 10,000원 이렇게 떨어요. 떨고 돈이 들어오는데 돈은 뭘 띄고 들어와요? 할인료 띄고 들어오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 했냐면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매출채권, 처분, 손실 250원. 이거 뺀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 750원. 이런 식으로 분계. 9,75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뭐더라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다.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페이지 그 가운데 3번에 배서양도가 있죠? 배서양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칠판을 좀 지우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1페이지 그 가운데 3번에 배서양도 볼게요. 자, 배서양도인데, 자, 배서양도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A는 B에게 제품을 500원에 판매하고 약속어음을 수령하였다. 그럼 제품을 500원에 판매했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이고, 어음을 받았으니까 차변에 받을 어음이겠죠? 자, 그 다음에 A는 C에게 원재료를 500원에 외상으로 구매하였다. 그럼 차변에 원재료 500, 외상으로 샀으니까 대변에 외상 매입금 50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 3번에 A는 B에게서 받을 어음을 C에게 배서양도하다. 자, 이렇게 배서양도하다는 말이 나오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C한테 갚아야 될 외상대금이 500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C가 외상대금 갚으라고 난리예요. 그래서 외상대금 갚으려고 봤더니 회사가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돈은 없고 가지고 있는 거라고는 지가 가지고 있는 어음, B한테 받을 어음이 있는 거예요. C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외상대금 갚을 길이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라도 가져갈래? 라고 물어봐요. 그거라도 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외상대금을 갖거나 혹은 물건 구입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상대방한테 넘기는 거, 그걸 배서양도다라고요. 그래서 외상대금 갚았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빠져요. 차변에 외상 매입금 500원이 빠지고, 자, C한테 갚아야 될 외상 매입금이었죠?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받을 엄 500을 대변에 빼면 되겠죠? 받을 돈이 500원이 있었으니까 그 받을 돈 500원을 대변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대금 갚았죠? 갚았는데 어떤 걸로 갚았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엄을 넘겨서 갚은 거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라고요? 배서양도다라고 합니다. 배서양도. 그래서 배서양도는 내가 가지고 있는 엄을 물건을 구입하거나 외상대금을 갚을 때 뒷면에 사인하여 엄을 넘기는 거, 그걸 배서양도다라고 합니다. 자, 밑에 사례 볼게요. 그 배서양도 사례. 자, 비품을 10,000원에 구입하고 주 준서로부터 받아 보유 중인 약속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잖아요. 그럼 비품을 샀는데 차변에 비품 10,000원. 자, 차변에 비품 10,000원이 오는데, 자, 대변에는 뭐가 봐야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죠. 그럼 차변에 받을 어음이 있었겠죠? 그 받을 어음이 어디로 빠지나요? 대변에 빠지겠죠? 대변에 받을 어음 10,000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분개하실 때 주의해야 될 게 대변에 지급어음을 하면 안 돼요. 지급어음은 내가 어음을 발행해야지 지급어음이잖아요. 지금 이 사례는 내가 어음을 발행한 거예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넘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은 차변에 받을 어음이라고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 어음을 넘긴 거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대변에 빼야 되는 거단 말이에요. 배서양도. 자, 그래서 배서양도까지 해서 어음의 배서에 대한 내용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세 가지 추심인 배서, 어음의 할인, 배서양도 이 세 가지를 다 설명했는데, 자, 이 분계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배운 게 추심인 배서였었죠. 추심, 위임, 배서는 분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대변에 받을 어음이 빠지죠. 자, 받을 어음이 빠지는데 이 어음대금 대신 받아달라고
그 은행한테 부탁하면서 뒷면에 사인하여 엄을 넘기는 걸 추심인 배서다라고 썼죠. 엄이 빠지면서 은행에서는 돈을 대신 받아주니까 뭘 띄워줘요? 추심료. 그 추심료를 띄워주는데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 했으니까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썼죠. 그래서 추심료 뗀 금액이 현금으로 들어오겠죠. 차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분기하면 되는 거고. 자, 두 번째 엄의 할인. 엄의 할인은 은행에다가 엄을 뭐 하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죠. 엄을 매각하는 거. 이게 엄의 할인인데 그럼 차변에 있는 받을 엄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받을 엄을 대변에 빼고 자, 은행에다가 엄의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은행에다 엄을 내다 팔았으니까 은행에서는 그 엄 만기일까지 돈을 못 받는 거에 대한 그 비용을 요구하는데 그 비용이 할인료죠. 그러니까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 했어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다라고 썼죠. 그래서 할인료를 띄고 나머지 현금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고 그냥 세 번째가 배서양도. 자, 배서양도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물건을 구입하거나 혹은 외상대금 갚을 때 차변에 외상대금 빠지겠죠? 예, 외상 대금을 갚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엄을 넘기는 거 그걸 배서양도다라고 하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받을엄 예, 엄을 넘겼으니까 대변에 받을엄이 또 빠져야 되겠죠. 예, 받을엄 이렇게 분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서는 보면은 전부 다 대변에 뭐가 빠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받을엄이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추심인 배서나 엄의 할인은 돈을 받는 경우이고 배서양도는 돈 받는 건 아니죠. 뭐 팔거나 엄의 만기일날에 돈 받는 경우는 아니고 엄이 만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물건 구입하거나 외상대금 갚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엄으로 결제한 거 그걸 배서양도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배서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 그 다음 마지막 엄에 대한 마지막 내용 21페이지 하단에 부도엄 있죠. 이거 한번 볼게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 하단에 사례 보관 중인 약속엄 만원이 부도 발생하다라고 돼 있죠. 이런 내용인데 엄이 있다. 내가 엄 만원짜리를 하나 들고 있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받을엄 만원. 만원이 있었는데 이 엄이 만기일날에 만기일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엄이 부도가 난 거예요. 만기일날에 엄을 지급 제시했는데 부도가 발생한 거예요. 그럼 이 엄은 부도엄이죠. 부도가 난 엄이다라고 정보용지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엄을 계정 과목을 딴 걸로 대체해요. 어떤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차변에 있는 받을엄을 대변에 빼면서 차변의 계정 과목은 부도엄과 수표라고 하는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엄이 부도가 났다라고 하면은 차변에 있는 받을엄을 대변에 빼면서 계정 과목은 뭘로 대체하면 되냐면요. 부도엄과 수표. 엄이 부도 났다라고 해서 부도엄과 수표 이런 계정 과목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에 대한 내용 설명을 다 드렸고 22페이지 가보면은 이번 시간에 배운 필수분기 연습, 필수분기 연습이 있죠. 매출채권에 대한 필수분기 연습이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자, 1번부터 8번 문제까지가 있는데 제가 칠판을 좀 지울 테니까 칠판 지우는 동안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풀어보세요. 자, 필수분기 연습 1번부터 볼게요. A사의 제품을 10만원에 외상으로 판매했다. 제품을 판매하고 외상으로 했으니까 차변에 뭐가 오겠어요? 외상 매출금 있죠? 제품 판매는 대변에 제품 매출이 올 거고 받을 돈, 외상 대금이 생긴 거잖아요. 차변에 채권 증가, 채권의 종류는 외상 매출금이겠죠? 2번 A사의 외상대금 10만원 중에서 4만원은 현금으로 회수하였으며 잔액은 보통 예입하였다. 자, 외상대금 받았으니까 차변에 있는 외상매출금이 대변에 빠지겠죠? 차변에 돈 들어오는데 들어올 때 현금으로 4만원, 나머지 6만원은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고 3번에 A사의 제품 50만원을 매출하고 대금 중 30만원은 A사 발행 약속엄으로 받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그럼 제품을 50만원에 판매한 거니까 대변의 제품 매출 50이고 엄 30만원 받았으니까 받을엄 30, 나머지 외상은 외상 매출금 20만원 이렇게 분기하면 되겠고 4번에 거래처 B의 외상 매입금 10만원을 매출처 A사에서 받아 보유 중인 약속엄으로 지급하였다. 자, 외상대금 갚은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있는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빠져야 되겠죠. 근데 4번 같은 문제는 배서양도죠. 외상대금을 갚으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엄을 넘긴 거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엄은 이렇게 차변에 받을엄이다라고 돼 있었겠죠. 그럼 그 엄을 대변에 빼면 되겠죠.
네, 그걸 배서 양도한다. 그런 말을 쓰겠죠. 5번 거래처 B로부터 원재료를 50만 원에 구입하고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잔액은 보유하고 있던 거래처 A사의 약속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다. 원재료 50만 원 주고 산 거니까 차변의 원재료 50이고 그 다음에 현금 얼마 줬어요? 20만 원 줬고 나머지 금액은 보유하고 있는 어음을 배서하여 지급하였으니까 차변에 있는 받을 어음을 어디로 빼면 되는 거예요? 대변에 빼면 되겠죠. 받을 어음. 자, 6번에 A사에 받을 어음 10만 원을 신한은행에서 할인하여 할인료 3천 원을 제외한 잔액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 어음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받을 어음 10만 원을 대변에 빼요. 은행에다가 어음을 내다 팔았으니까 할인이잖아요. 빼고 차변에 돈이 들어오는데 돈 들어올 때 할인료 빼고 돈 들어오겠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한다라고 썼죠. 할인료 3,000원, 매출채권 처분 손실하고 나머지 보통예금. 7번 A사에 대한 받을 어음 120만 원을 기업은행에서 할인율 연 10%를 할인받고 그 할인받은 금액이 당좌예금으로 입금되었다라고 됐죠. 그 어음을 은행한테 판 거니까 대변에 받을 어음 빼야 되겠죠. 할인. 네. 그 할인료 띄겠죠. 할인료는 계정 과목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된다라고 썼고 이 할인료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이 문제는 구하라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어음 금액이 120만 원짜리예요. 자, 여러분들이 어음을 12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내다 팔면은 은행에서는 이 120만 원짜리 어음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게 할인료잖아요. 그러면은 이자 그 할인율을 10%로 요구한다라고 문제에서 되어 있고 이건 연 할인율이기 때문에 1할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1할 계산이 아니라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월할 계산으로 하라죠. 그럼 월할 계산이니까 1년은 총 몇 개월이에요? 12개월. 12개월 중에서 남아있는 개월 수가 2개월이니까 12분의 2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자다라고 생각하고 할인율은 이자다라고 생각하고 120만 원짜리인데 은행에다가 120만 원을 넣어놓고 이율이 10%다. 그럼 이 연 이율이기 때문에 계산 그 월할 계산이나 일할 계산 해줘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월할 계산 하라고 했으면 1년이 12개월이니까 12개월 중에서 내가 그 만기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기간이 2개월이잖아요. 2개월치만 12분의 2개월치만 계산하면 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인료가 2만 원, 매출채권 처분 손실 2만 원 띄고 당좌예금 통장에 돈 들어오는 거죠. 자, 8번 B사의 받을 어음 10만 원을 신한은행에 추심 의뢰하였는 바 당일 추심료 3천 원을 차감한 잔액이 당사의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라고 돼 있죠.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어음을 대변에 빼야 되겠죠. 추심했으니까 받을 어음 빠지고 자, 돈이 들어오는데 뭐가 띄고 들어와요? 추심료 띄고 들어오죠. 추심료는 계정 과목이 뭐다라고 했습니까?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썼죠. 그래서 추심료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 뺀 나머지 금액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죠. 차변 당좌예금 97,0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채권에 대한 부분은 다 마쳤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잘못 이야기했다. 채권을 다 마친 건 아니죠. 네, 채권 중에서 매출 채권만 다 마쳤어요. 네, 나머지 채권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